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자체를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왜 스트링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아니면 종이에다가 지금 어떤 문장을 한번 써봐요. 쭉 한번 써봐요. 썼어요? 한 줄만 써봐요. 그걸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봐봐요. 그러면 마치 그 글자가 쭉 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문자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꼭 요 따옴표 안에다가 써줘야 돼요. 지금 저쪽도 보면은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따옴표를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텍스 에러라고 해가지고 이거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따옴표를 붙일 때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이쪽에 큰 따옴표, 여기 있는 것처럼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 문자열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다가 만약에 프린트 쓴 다음에 가로 다음에 여기에 큰 따옴표 땡땡 했으면 이쪽도 똑같이 가로 전에 땡땡 하고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할 때도 이쪽을 작은 따옴표를 붙였으면 똑같이 반대쪽도 끝나는 점도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큰 따옴표를 붙여주고 반대쪽은 이쪽은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게 되면 또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 같았으면 적당히 이해를 할 거예요. 사람은 유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따옴표를 잘못 붙였네 또는 따옴표를 안 붙였네 이렇게 인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걸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그걸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규약대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말해서 점 하나가 틀리던 글자가 대소문자가 바뀌던 또는 가로를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를 구별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에러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 다시 말해서 에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당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냥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예의를 한번 이렇게 달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은 프린트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를 써서 여기 더하기는 문자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문자를 더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숫자는 더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갈지 몰라도 근데 여기에 프로그램에서는 문자열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이라고 하는 문자하고 여기 보면은 해는 밤이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더하기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별, 해는 밤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떴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금 양쪽에 차이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자열 더하기를 할 때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면 문자열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값하고 아래 값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똑같이 별, 해는 밤이 나올 텐데 여기서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데 미세한 차이점 보여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별하고 곧바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별 한 다음에 여기가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고 그 뒤에 큰 따옴표가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나 하는 거를 지금 잠깐 볼게요. 저는 그냥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 파이썬 쉘이라고 하는 대화형 모드에 가서 여기서 실행을 할게요. 첫 번째 거 결과 여기 보면은 별에는 밤 이렇게 떴잖아요. 별과 해는이 붙어 있어요. 별과 해는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밤은 여기서 한 칸 띄었었기 때문에 밤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다시 이것처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다시 이쪽에서 그냥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고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알죠? 그렇죠? 컨트롤 카피를 해서 붙이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치게 되면은 여기는 차이점이 바로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해는 밤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공백이라고 하는 자체도 이게 저장을 할 때 공간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띄워쓴 거예요. 컴퓨터로 저장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하나의 방에다가 저장을 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글자가 만약에 있을 때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헬로 월드라고 한다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단어 각자가 어떤 컴퓨터의 비트로 이렇게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의 방마다 이렇게 글자가 저장이 될 거예요. 하지만 빈 방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여기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인지들을 해놔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써야 될 거를 그냥 재밌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따라해 보기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프린터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어떤 문장과 숫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거를 처음에 많이 코딩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조금 지나보면 금방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프린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써서 어떤 문자열과 숫자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를 많이 출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먼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도대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값이 출력될 것 같아요? 여기 출력이 보면은 결과값은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트링이고 입니다 스트링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아, 여기는 같은 거예요. 설마 여기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따옴표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약간 색깔이 바뀌었네요. 여기는 검은 색깔이에요. 혹시 오해를 할지 몰라서 여기에서 잠깐 색깔을 바꿔줄게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값이 출력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까 경험상 보면은 결과값은 이라고 하는 말이 출력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출력될까요? 3 곱하기 8이 출력될까요? 그리고 입니다가 출력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만큼은 문자열이라 결과값은 이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은 붙어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입니다도 그대로 뒤에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3 곱하기 8이에요. 그럼 얼마? 24예요. 그래서 여기는 3, 8이 24라고 하는 이 값이 이렇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봐요. 그리고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어떤 게 출력될까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떤 게 출력될까요? 제가 여기서는 왜 이걸 두 가지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잘못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할 만한 거 앞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수할 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려고 여기 예를 들었어요.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이거는 에러가 나요. 왜 그럴까요? 언뜻 생각하면 똑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데 색깔은 아까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색깔은 설마 색깔 때문에 달라요 하는 건 아닌 거고, 제가 색깔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쓴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자열과 숫자열이 들어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콤마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콤마로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구별을 안 해줘서 여기가 이렇게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문법적인 에러가 나요. 나중에 여기 문자 숫자가 들어있을 때 꼭 콤마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잠깐만 인지를 해놔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보세요. 실행해봤어요? 실제는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제일 코딩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를 잘 알아도 되는데, 실제는 비교해서 차이점을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해를 하는 게, 비교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할 때 여러분들은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한번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놓으세요. 이렇게 정리들을 한번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면 뭐 나올까요? 여기 가면 뭐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스스로 답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또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 나올까요? 여기는 뭐 나올까요?
그러면 각 뭐가 나오는지를 예측을 하려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쪽은 똑같이 100이라고 하는 게 있고 200이 있고, 이쪽도 100이 있고 200이 있고 더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 프린트를 써서 출력을 하래요. 뭐가 출력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똑같이 100, 100에서 이거를 이쪽은 숫자인데 이쪽을 숫자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0 양쪽에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200 양쪽에도 큰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문자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여기에 있는 이 100을 숫자로 읽지를 않아요. 숫자로 생각을 하지 않고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 있는 얘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별 해는 밤에서 별 플러스 해는 밤에 문자 더하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 100에 따옴표를 붙여놓게 되면은 여기도 문자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듯이 100, 200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숫자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30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봐요. 그리고 차이점을 느껴봐요. 차이점을 저게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논리에 익숙할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배우다 보고 코딩을 하다 보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수학적인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던 수학적인 논리나 수학적인 기호나 수학적인 문법하고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유용한 것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놨어요. 그 점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은 다시 말하지만 문자열 더하기예요. 여기는 숫자 더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예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예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게 이렇게 나오게 될까요?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때. 물론 이거는 지금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파이썬 문법을 지금 이제 막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여기에는 곱하기 10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만 여기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친숙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친숙해지면서 몇몇 가지 기능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많이 쓸 것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먼저 추측을 해보세요.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게 출력이 되는 거냐면 곱하기 10이 있으니까 이만큼 앞에 있는 이만큼 글자를 10번 곱하라는 뜻이 아니라 10번 반복해서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웃음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콤마 다 있어요. 이만큼 안에 있는 이만큼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곱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만큼 내용을 10번 반복해서 출력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소를 찍는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집 주소를 만약에 그러니까 우편물을 여러분들 주소를 붙여가지고 10곳에다 보내야 돼요. 그럼 적당한 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00개를 써야 돼요. 1000간대로 보내야 돼요. 바로 그랬을 때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웃음, 그리고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10번이 출력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다가 1000번, 10,000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본 다음에 여기를 저는 그냥 드래그해서 붙여가지고 갈게요. 여기서 여기 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걸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 그냥 한 50번 정도만 해볼까요?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반갑습니다가 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다가 숫자를 더 이렇게 써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재미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열도 이렇게 곱하기를 써서 반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을 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에다 숫자를 곱할 수 없잖아요. 10번만큼 똑같은 걸 반복해서 출력해내라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또 하나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쪽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이쪽 모드를 우리가 대화형 모드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를 대화형 모드.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한 줄을 치게 되면은 컴퓨터가 곧바로
곧바로 답변을 하고 지금 잘못 쳤네요. 9 더하기 뭐 6을 칠게요. 이렇게 하면은 답변을 하고 제가 또 여기다가 이거 곱하기 뭐 나누기를 할까요? 나누기 9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줄, 여러분들이 한 줄, 컴퓨터가 답변, 여러분들이 명령 내리면 컴퓨터가 답변 이렇게 교차 행동으로 답을 낸다고 해서 이쪽을 우리가 대화형 모드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같이 만약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각자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스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모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알아보고 이제 이번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위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명령어들을 파일에 저장을 한 후에 여기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한 후에 파일을 읽어서 명령어들을 하나씩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명령어들을 하나씩 실행을 하는데 전체를 한 번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적어도 내림차순으로 쭉 실행을 해요.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고 이 명령어들이 저장된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행하는 방법하고 거기에 저장된 파일에 용어를 소스 파일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모드를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크립트 모드에 대해서 다음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코드 여기 소스 파일을 다시 열어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종료하는 방법. 종료는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파일을 생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아까 아이들 쉘이라고 하는 거 조금 전까지 사용했던 거 대화형 모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을 눌러요. 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쭉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뉴 파일이 있어요. 뉴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벼있는 이렇게 텍스트가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목을 안 붙였기 때문에 언타이틀로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새거로 다시 껐다가 킬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여기를 잠깐만 이렇게 크기를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파이썬 쉘 모드를 대화형 모드를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에서 파일로 가면 돼요. 파일로 가서 여기 보면은 뉴 파일 있죠? 뉴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빈 공간이 떠요. 텍스트 모드가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프린트 이렇게 3 더하기 만약에 아까 8을 했던가요? 8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엔터 치면은 아까 같이 출력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썼던 이쪽 대화형 모드에서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프린트 3 더하기 8이었죠? 8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답변을 해주잖아요. 답변을 해주는데 이쪽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답변을 안 해줘요. 그렇죠? 답변을 안 해주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빼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를 드래그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빼기를 해주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답변을 해요. 만약에 여기를 다시 곱하기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다시 이렇게 곱하기로 바꿔줘야 돼요. 곱하기로 바꿔줘야면 답변을 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면 다시 컴퓨터는 내가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는 답변하고 명령을 내리고 답변하고 명령을 내리고 답변하고 명령을 내리고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차 행동으로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기는 지금부터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엔터를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붙여놓고 이쪽을 이렇게 여기는 더하기가 맞았죠? 그리고 이쪽을 여기가 빼기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나누기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엔터를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쪽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 뜻이 이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처럼 제가 먼저 해놨는데 이 파일을 세이브라고 하는 저장을 먼저 해야 돼요. 또는 세이브 또는 세이브
save as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반드시 저장을 먼저 해야 돼요. 저장은 파일에 가서 조금 전에 하라는 대로 이쪽에서 저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save as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지금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여기 테스트라고 칠게요. 테스트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확장자명은 .py예요. 확장자명이 .py.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테스트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코딩을 많이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여러분들 이름을 쓰던 파이썬하고 여러분들 이름을 쓰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니면 파이썬 연습 이렇게 만들어 놓던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갖다 다시 불러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일단은 폴더는 만들지 않고 그냥 테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실행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위에 보면은 ru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un에 가서 여기 보면은 run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면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F5라고 하는 제일 위에 키보드 제일 위에 F5가 있잖아요. 그 기능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렇게 실행까지 한꺼번에 떠요. 진짜로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아까는 엔터 치면 아무 실행이 안 됐잖아요. 여기 와서 위에 run이 있어요. run에 가서 제일 위에 있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값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두 가지 모드를 한번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점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는 대화형 모드에서 썼던 결과값이에요. 명령 내리고 답변하고 명령 내리고 답변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고 여기는 한꺼번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싶은 코드를 전체를 다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산수변산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함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코딩을 할 때 코딩을 해서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쫙 하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몇 라인, 100라인, 200라인 전문가가 되면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해놓고 나서 그걸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불러다 쓰면 돼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실행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건 뭐냐면 껐어요. 끄는 거는 진짜 간단해요. 여기 X표를 누르면 돼요. X표를 눌러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일 종류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여기 종류를 눌러도 되고 대신 저는 여기서 이렇게 껐어요.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여기를 끌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다시 열고 싶으면 아까 저는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픈에 가서 그쪽에 그 폴더가 있는 데에 가서 거기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지금 이렇게 파일을 열었어요. 열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로 이렇게 가서 오픈에 가서 아까 어디에 놨었냐면 저는 바탕화면에다 놨어요. 바탕화면에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게 파이썬 파일이었었어요. 여기 보면은 파이썬 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확장자명을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에 가서 여기 파일 확장명이 있어요. 파일 확장명 여기를 체크를 해주면 파일 확장명이 보여요. 이렇게 놓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파일에 가서 지금 보면은 여기 오픈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아까 바탕화면에 놨으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달라진 게 여러분들 쪽에서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테스트.하고 py라고 확장자명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줬듯이 여러분들 여기 보기에 가서 여기 보면은 파일 확장명을 보여라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체크를 해주면. 자,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지금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를 열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조금 아까 같이 여러분들이 먼저 저장했던 이 값을 언제든지 이렇게 불러다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했죠? 이렇게 불러다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대화형 모드를 쓸 거지만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와 같은 스크립트 모드예요. 그쪽에다 저장을 해놓고 불러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컴퓨터 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을 날짜별로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럼 나중에 관리하기도 쉽고 시험 공부할 때도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다시 열기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뒤에 종료하기가 있는데 이 종료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쉬워요. 종료하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쪽 끝에 가서 X로 눌러서 꺼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일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종료 있잖아요. 엑스트, 얘를 눌러도 이렇게 꺼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여기 가서 꺼도 되고 X를 눌러도 되고 이렇게 파일을 종료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종료해놓고 아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오픈에 가서 불러다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파이썬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큰 윤곽을 다 안 거예요. 이 윤곽에다가 이제 약간의 문법들을 추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법들을 추가해 나가서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을 해야 돼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도 바로 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고 아까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다룰 수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훨씬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딩 수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 가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위력을 발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 가서 멋있게 위력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